안녕하십니까. 슬로우파의 해리맨입니다. 오늘은 외화 투자에 대한 기본 사항과 외화 투자를 했을 때 추천할 만한 계좌 두 개를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토스뱅크와 메리츠 증권인데 그건 마지막 장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화 투자의 목적은 크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환차익에 대한 비과세라는 게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해외 직투에 대한 글로벌 우량자산 접근을 하기 위해서, 또 장기적으로 보유함으로써 기축통화 안정성을 가져가려고 하는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는 원화 가치가 하락할 때 외화 재산이 굉장히 방어 역할을 해주죠. 그래서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를 함께 보유하고 있을 때 방어막 역할을 하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비과세는 그 환율 상승으로 얻은 수익 전체가 다 비과세입니다. 물론 어떤 금융상품에 투자해서 이자나 배당이 과세된다고 하면 그 부분은 내야 되겠지만 환율 상승에 대한 부분은 비과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요즘 굉장히 서학개미라고 해서 미국, 유럽, 선진국의 ETF나 주식, 또 미국 달러에 투자하기 위해서 그 외화를 바꿔놓는 그 대기자금 성격으로 바꿔놓는 게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외화로 많이 바꿔놓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은 경제유예기에도 신뢰가 유지되는 게 달러입니다. 그래서 그냥 중장기적으로 달러를 갖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안정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국채은행들도 달러나 아니면 그걸 미국채 달러 이렇게들 많이 갖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특히 2가지 그 화폐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외화에 대해서 그게 US 달러와 엔화입니다. 그래서 US 달러와 엔화에 대해서 조금 구분되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통화 지위가 US 달러는 누가 봐도 글로벌 1위 기축 통화죠. 그리고 엔화는 기축 통화긴 하지만 달러만큼의 그 기축 통화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걸 투자하는 주요 이유는 변동성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적은 안전자산 측면에서 투자할 만한 메리트가 있고요. 금리 환경에 있어서 지금 현재 물론 미국 같은 경우에 고금리가 굉장히 지속되고 있어서 미국 국채 같은 거에 채권을 하면 높은 이자 수익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일본은 지금 아직도 초저금리죠. 얼마 전에 한번 오르긴 했지만, 그래서 이자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데, 현재 이런 환경에서 미국은 금리를 내리려는 움직임이 장기적으로 있고요. 엔화는 올리려고 하는 그 움직임이 있죠, 금리를. 그러다 보면 화폐는 그 금리와 비례하거든요. 그러니까 금리를 환경을 내리면 US 달러는 약해지는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엔화 같은 경우에 금리를 올리게 되면 엔화 강세의 효과가 있습니다. 투자 매력도 측면에서는 역시 US 달러라는 안정성에 지금 높은 금리에 따른 이자 수익이고, 그 엔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역사적 저점에 가까울 정도로 환율이 낮거든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의 환차익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추천 전략이나 적합한 투자자는 역시 안정 추구형의 장기 보유하고 방어 자산으로서 해지를 하기 위한 안정 추구형 투자자들한테 적합할 것 같고요. 엔화 같은 경우에 일부 비중을 계속 가져가긴 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저점 매수를 통해서 그 환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 물론 이거는 사실 환 예상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건 단지 시장의 일반적인 예상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환전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직접 환전을 통한 실물 화폐를 갖고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은행을 통한 외화 적금, 예금, 그 다음에 증권회사를 통한 달러 RP나 달러 발행어음, 그 다음에 ETF, 이렇게 투자하는 방법이 있는데, 예전에는 그 은행에서 외화 적금, 달러 예금이라든지 달러 적금을 많이 했지만 요즘은 그런 부분들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부분 증권사의 RP나 발행어음을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보통 달러 RP, 달러 발행어음 이렇게들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달러 RP나 달러 발행어음이 거의 우리나라 증권회사의 CMA 통장처럼 사고 팔았다 수시형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간형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형이야 당연히 팔고 사는데 별다른 제약이 없고, 기간형도 1개월, 6개월,
뭐 12개월까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그 기간에 맞춰 조금 더 높은 이자를 받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요즘은 RP나 발행어음이 훨씬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예를 들면 달러 머니마켓 ETF라고 해서 달러에 투자하는 ETF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그 거의 이자 한 3%에서 4% 정도 달러 수익을 바탕으로 해서 이자를 바탕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건 일반 계좌에서 하면 사실 그 이자에 대한 배당 소득세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절세 계좌 같은 데서는 괜찮지만 일반 계좌에서는 조금 지양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외화 투자할 때 그 요즘 인기 있는 두 가지 외화 통장 계좌가 있습니다. 그게 토스뱅크와 메리츠 증권인데, 이름은 토스뱅크 외화 통장이고요. 그 다음에 메리츠 증권 수표 365 계좌라고 해서 요 두 계좌가 가장 인기가 있는데, 이게 사실은 그 컨셉이 좀 다릅니다. 컨셉이 다르면서도 가장 인기 있는 메리트 있는 이유는 환전 수수료에 있습니다. 환전 수수료가 토스뱅크는 100% 무료입니다. 대단하죠? 평생. 그 다음에 메리츠 증권 슈퍼 365 계좌는 현재는 무료이고 2026년 말까지 무료입니다. 그렇지만 그때 가서도 또 연장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무료라는 데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거에 단점이 있는데 토스뱅크 같은 경우에는 이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달러로 바꿔놓으면 뭐 달러를 바꿔놓으니까 CM이나 RP처럼 일부 이자가 붙을 것 같지만 여기는 하나도 붙지 않아서 요게 가장 큰 취약점이고요. 메리츠 증권 슈퍼 365 계좌 같은 경우에는 환전을 하면 자동으로 달러 RP에 자동으로 투자합니다. 그리고 이게 1복리로 이자를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100달러를 맡기면 RP가 1 이자로 해서 뭐 101원이 됐다. 그럼 101원이 그 다음날에 원금이 돼서 다시 또 복리로 이자가 붙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 메리츠 증권은 자동으로 그 계속 달러 RP로 자동 투자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큰 메리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장점, 단점 말씀드리고 컨셉을 말씀드리면 토스뱅크 외화 통장 같은 경우에는 여행이나 쇼핑, 소비 이런 데 특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해외 여행을 갔을 때 굉장히 좀 편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반면에 메리츠 증권 슈퍼 365 계좌는 금융 투자나 해외 직구 투자, 뭐 해외 달러 투자 이런 금융 투자할 때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가셔서 보시면 주식 수수료가 이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토스뱅크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을 사고 팔거나 어떤 상품을 사고 팔 수 있는 금융 상품을 사고 팔 수 있는 기능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토스 증권 계좌에서 또 수수료가 토스 증권에서도 달러를 바꿀 수 있는데요. 그건 수수료가 붙거든요. 그래서 이 토스뱅크와 조금 다른 기능이고, 어쨌든 토스뱅크에서 외화 통장에서는 주식 관련된 항목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행과 쇼핑 이런 쪽에 특화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메리츠 증권 365 슈퍼 365 계좌는 지금 이벤트 기간이라고 해서 2026년 말까지 주식 수수료도 무료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달러로 바꿔놓고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미국 G2 ETF에 달러로 투자하고 했을 때 주식 수수료가 0%입니다. 굉장한 장점이죠. 그래서 금융 투자할 때 굉장히 좋고요. 이런 걸 바탕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핵심 컨셉을 잠깐 말씀드리면 굉장히 편합니다. 토스뱅크 외화 통장은. 토스뱅크에서 달러를 바꿔보신 분들은 알 수 있으실 텐데요. 그냥 환전하는 것도 몇 번의 그 푸시만 누르면 굉장히 편하게 금방금방 바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해외 결제할 때도 그 토스뱅크 체크카드를 통해서 결제를 하면 자동으로 빠져나가게 돼 있고, 만약에 왜 달러가 부족하다 그럼 원화에서 자동으로 또 환전해서 결제까지 이루어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고요. 그 다음에 일본의 일부 지역에선 전부는 아니더라도 ATM 기기, 제가 알기로는 세븐일레븐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ATM 기기에서
엔화를 뽑을 때도 완전 무료입니다. 너무 그 여행과 쇼핑하기에는, 소비를 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상품이죠. 반면에 메리츠 증권 슈퍼 365는 아까 얘기했던 그 대기 자금의 파킹 기능, 결국 달러 RP에 대해서 자동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뭐 제가 $10,000를 받고 났어도 자동으로 뭐 제가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아도 일복리로 이자를 발생시키고 있고, 또 투자에 연계하기에 굉장히 좋게 되어 있습니다. 수수료도 다 0원이고 그래서 이런 그 장점이 조금 다르고 컨셉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 어떤 사람이 쓰냐면 해외 여행이나 뭐 쇼핑 직구를 한다거나 단기적으로 환차익을 누릴 때는 토스뱅크 외화 통장이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금융 투자를 하려는 파이어족이나 미국 주식 투자자에게는 주식 수수료도 무료인 점과 환전 수수료도 무료인 점, 이런 점들 때문에 굉장히 유리하고, 아니면 달러로 그냥 장기 보유를 한다고 하는 그 포트폴리오 창문에서 일부 달러 현금을 갖고 있으려고 해도 RP가 자동 투자하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은퇴 준비할 때도 굉장히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그 두 가지 외화 투자 통장까지 추천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슬로우 파이어의 해리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